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과학 강의하는 신지연입니다. 제가 저희 다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다원에서 예비 중3 아이들 대상으로 PHS 일단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수업 안내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일단 오늘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시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이제 고등 생명과학을 좀 아시려면은 일단 교육 과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 과정 설명 좀 살짝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2 때부터 일단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컬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기마다 이제 집중이수가 일단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일단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자, 일단 제가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이 일반 선택의 생명과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명과학은 보시면 일단 단원이 크게 세 단원입니다. 세 단원인데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생원 내용과 그 다음에 생투 내용이 살짝 섞여 있는데요. 거의 다 암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내신 대비를 준비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단원 같은 경우는 자, 항상성 파트인데 자, 2단원은 여기는 이제 킬러입니다. 자, 킬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튼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계산 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 2단원의 요 파트는 아이들이 좀 미리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신경계 호르몬 방어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나오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3단원이 조금 약간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학년 1학기가 되면 보통은 요 절반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고 나머지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요. 아마 1학기 기말고사가 훨씬 더 시험이 어려울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자, 이유는 3단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시면 3단원이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생원의 유전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수 분열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킬러 파트가 좀 되는 거고 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유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동안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문항이나 아니면 EBS 문항,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실제 출제가 내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그런 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진화, 그다음에 생물의 분류, 개통수는 이제 생투에서 단원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투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가 일단 좀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자, 여기 3단원이 굉장히 메인 단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2학년 2학기는 자, 단원 제목, 과목 제목이 세포와 물질 대사예요. 근데 보시면 자, 일단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생투에서 일단 전부 다 내용이 지금 끌어져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일부가 생명원에 있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2학년 2학기 세포와 물질 대사는 보통 지금 현재 고2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과목인데 이유는 뭐냐? 내용이 조금 수월합니다. 보시면 자, 거의 다 계산이 없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많이 어떤 자료를 암기하고 그다음에 자료 해석만 잘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수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생명과학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회 1학기를 뭔가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요 과목이 가장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반드시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좀 수월하다. 계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이들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과목이 생물의 유전이거든요. 이제 워낙 과목 자체 이름에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대단한 세 개 중에서 자, 요까지가 전부 다 유전입니다. 이 유전은 잘 보시면 어디에 있던 거냐? 자, 기존의 생명원에 있던 뒤쪽 파트의 유전이 여기 3학년 1학기 쪽으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고난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수능 기출 문제나 뭐 EBS나 평가 문제가 굉장히 실제 내신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실제 현재 고2 아이들도 굉장히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저희가 선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여러 번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선배 어머님들 많이 얘기를 좀 많이 도움 구하실 텐데 아마 이제 말씀 들어보셔도 보통 유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가지고는 사실 아이들이 정보가 힘들기 때문에 뭐 보통 서너 번, 네다섯 번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번째 파트는 뭐냐? 전부 다 생투에 있는 킬러예요. 보시면 자, DNA 복제, 전사 번역, 유전자 발현, 생명공학 기술. 상당히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생투에서 어려운 킬러 파트가 전부 다 여기 3학년 1학기 일단 들어있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이 전부 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제가 전부 3학년 1학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저희 3학년 1학기의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리 여러 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조금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고 전부 다 킬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생명과학에서는 3학년 1학기 생물의 유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거라서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아까 2학년 1학기 때 전도 속도 계산의 계산 파트랑 그 다음에 유전 파트와 일부 생투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는 되게 수월하고 3학년 1학기는 전부 다 과목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거냐? 저 이제 실제 이제 고등 생명과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걸 미리 선행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재 고2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일단 저희가 과학탐구가 고2에 올라오시면 선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선택 과목의 순위를 보시면 이제 물화생인데, 자, 일단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어떤 학교는 화학이 제일 많거나 어떤 학교는 생명과학이 제일 많거나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물화생 중에서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화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메디컬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 필수다 보니까 조금 생명과학 선택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좀 인원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일단 과탐에서 일단 생명과학 아이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이제 실제 이제 고2 가면 내신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2 내신 대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진검승부입니다. 지금 여기가 진검승부거든요. 진검승부 무슨 얘기냐? 이제 저희가 이제 고2에 올라오면 조금 이제 고1 때하고는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유념하고 아이들을 좀 지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기준으로 전체 300명 중에서 30등까지가 1등급이고 이제 여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1등급이니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으로 오면 이제 고2 때는 조금 약간 고1 때랑 조금 달라지거든요.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생명과학 선택자 아이들 인원수가 보통 한 1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체 고2 생명과학 선택자를 15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1등급 10%니까 자 15등까지가 여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50명에서 15등이 어떤 의미냐?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왜 고1 때 통합과학에서 1등급 받는 이 30명의 인원들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30명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 당연히 고1 때 통합과학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당연히 미리 이과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당연히 물리나 화학에 대한, 고등 물리 화학에 대한 선행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원, 화원, 심지어는 물투, 화투까지 하고 아이들이 통합과학 내신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300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좀 상위권 아이들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30명의 거의 대부분은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30명 중에서 거의 한둘 빼놓고는 거의 다 이과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요 30명의 친구들이 거의 다 이과로 온다? 그럼 요렇게 여기 150명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 150명 안에 최상위 친구들 30명이 전부 다 포진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 아이가 15등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요 30명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150명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거기서 15명이 추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2 내신은 기본적으로 좀 치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등수가 좀 매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고2 내신에서는 뭐 보통 베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능 기출 문제, 뭐 EBS 문제, 평가원 문제는 당연히 이제 킬러 파트로 많이 나오는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약간 내신형의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2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신형에 대한 문제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PHS 같은 경우는 제가 예비 중3이 특히 중3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내신형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사실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고2가 되었을 때 그때 내신 대비를 실제로 준비할 때는 자, 반드시 뭔가 내신형에 대한 문제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일단 현재 상황에선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떤 거냐? 그럼 실제 저희가 고2에서 생명과학이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아시겠지만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나 뭐 EBS 문제나 특히 고3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킬러 파트로. 그래서 자, 거기를 당연히 저희들은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당연히 어렵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EBS나 뭐 수능 기출 문제나 아니면 전부 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양도 좀 많고요. 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런 경향에서 우리가 이제 자, 미리 중3 아이들이 특히 생명과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텐데요. 자, 저는 철저한 관리로 핵심 유형 완성을 좀 시킬 거고요. 제가 약간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을 딱 나가면 그 주제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억이 잘 나고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한 2, 3주만 넘어가도 애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주 최상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약간 저는 이 누적 테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핵심이나 필수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지금 다른 주제를 나가더라도 앞에 있던 거 끌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누적으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계속 이제 요 앞에 있는 중요한 단원의 계산 문제도 계속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적적으로 되게 천천히 실력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식으로 일단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2 내시는 수능 기출이나 일단 EBS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교재도 전부 다 EBS나 수능 기출 문제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PHS는 앞으로 1년 동안 고등생명과학 전범위를 끝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준비할 생각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준비한 수업은 안내를 살짝 빨리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수업은 6시, 일요일 날 6시부터 9시 30분으로 3시간 반 수업이고 이제 5회에 끝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왜 5회를 끊었냐면 그래야 아이들이 5회 딱 유전을 하고 그 다음 때 아이들 개별적으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회로 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수업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이 이제 고등생명과학을 아이들이 선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제 수업을 좀 많이 듣고요. 보시면 이제 학교별 극사학의 친구들이랑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한 수업인데 지금 현재도 제가 뭐 대청 전교 1, 2등, 뭐 도곡중 전교 1등, 뭐 역삼, 뭐 휘문, 단대, 대명, 신동, 서일, 광남중 같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학교가 되게 좀 학교 내신이 어렵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최상위 친구들이 굉장히 제 수업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교재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랑 수능 기출 문제가 일단 들어있기 때문에 샘플을 살짝 보시면요, 요거는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다음 이거는 학교별 내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수능 기출하고 그다음 이게 실제 학교 내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애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경향 파악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핵심적으로 일단 제가 아이들 수능 기출이나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꼼꼼하게 일단 수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복습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지금 이 PHS 수업을 거의 3, 4년 차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메디컬 계열의 좀 최상위 친구들이 더 수업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클리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잘 테스트를 통과하는 편이 많아서 클리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수업에 좀 제가 봤을 때 미진하거나 뭐 숙제를 계속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은 없는데요. 여튼 혹시라도 그렇다고 치면 제가 어쨌건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좀 클리닉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 성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일단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준비한 PHS 수업은 5회로 유전을 한번 핵심은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후의 수업은 이제 아이들 4월 달에는 각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5월 달에 재개강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유전을 심화로 5회로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자, 전체적으로 고등 생명과학 전범위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 수업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